우리는 인도 영화라고 하면 춤추는 장면, 마살라 타임은 떠올립니다. 남자가 고백을 하고 맙소사라고 외친 여자. 결국 두 사람은 춤을 춥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의상도 계속 바뀝니다. 술을 마시던 두 남자가 사창가를 찾아가고 빨간 조명 아래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고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들더니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남편 잡으러 온 부인과 함께 떠납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커플이 아버지가 가게를 비운 사이 셔터를 내리고는 춤을 춥니다. 이렇게 관객들을 실망시키는 외국인도 인도 영화라면 춤을 춥니다. 마살라 타임은 남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춤을 춥니다. 진한 카레 향이 나는 듯합니다. 물론 모든 마살라 타임이 뜬금없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과 행사 장면을 넣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결혼식 장면과 클럽씬을 넣어 춤과 음악이 당연한 장소로 만듭니다. 축제를 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출 수 있으니까요. 영화 사이사이 열심히 춤을 추었지만 흥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영화가 끝나고도 춤을 춥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상관없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새로운 장소와 의상으로 나타나 춤을 춥니다. 마살라 타임은 주인공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주연 배우보다 인지도 높은 탑 배우가 나타나서 춤만 한 곡 추고 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인도 영화는 춤을 추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쉽게 떠올리고 말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전 이 부분만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공식 언어가 22개, 1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112개이며 그 외 언어가 1600개 정도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각 언어는 우리의 사투리 수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소통이 불가능한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다양한 언어 때문에 춤과 노래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볼 때 사용하는 방법 말이죠. 그건 자막과 더빙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영화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막과 더빙, 그리고 인도에서 특화되어 있는 리메이크와 언어권별 자체 제작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자막의 경우는 문맹률이 26%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극장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더빙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에 인도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빙보다는 자막을 찾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더빙. 우리나라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면 더빙보다는 자막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인도를 비롯해 더빙을 선호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알라딘도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차이는 더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에서도 하나의 언어권에서 다른 언어권으로 영화가 넘어갈 때 더빙이 됩니다. 제작비가 수백억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제작 때부터 다양한 언어로 더빙해서 동시 개봉합니다. 영화 바후발리의 경우 텔루구어와 타밀어로 동시 제작되어 개봉되었는데 엄청난 흥행을 했고 그 후 힌디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로 더빙되어 개봉되었습니다. 바후발리 이후 국민 배우가 된 프라바스는 2019년 최고 흥행작 4호로 돌아왔는데 이 영화는 힌두어, 타밀어, 텔루구어, 말라얄람어로 함께 제작되고 동시 개봉되었습니다. അത് സ്റ്റേഡിയത്തിൽ അടിക്കണമെങ്കിൽ स्टेडियमला कुट्टे उड़के സ്റ്റേഡിയംല സിക്സ് അടിക്ക असली टैलेंट वो होता है जो 프라바스는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언어권별 자체 제작. 인도는 인구가 1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에 속한 22개 언어는 각각의 언어별 사용 인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언어권별로 자체적인 영화 시장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이 만들어진 영화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언어권별 영화 제작 편수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 지도에 표시된 언어 외에도 다양해서 2018년 인도에서는 총 27개의 언어로 거의 2000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리메이크. 자막, 더빙, 자체 제작 말고 인도만의 독특한 부분은 리메이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 리메이크는 다른 나라의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적어도 수십 년 전 영화를 각색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하나의 언어권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몇 년 사이에 다른 언어권에서 리메이크해 개봉합니다. 심지어 같은 해에 개봉되기도 합니다. 2013년 말라얄라어로 제작된 영화 드리쉬암은 2014년 칸다나어와 텔루구어, 2015년 타밀어와 힌디어로 리메이크되었고 2017년에는 싱할라어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언어권별 지도에서 보셨던 언어들은 상호 리메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밀어 영화를 리메이크한 힌디어 영화는 100편이 넘습니다. 이처럼 인도 영화 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마살라 타임이 결코 다양한 언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길게 반박한 다양한 언어 외에 인도의 역사, 종교, 민족성 등이 인도 영화의 춤, 마살라 타임이 있는 이유로 제시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해석의 영역에 놓여있는 것들이지 증거나 수치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인도에는 춤추는 장면을 넣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문의 시작은 인도 영화의 흥행 공식이라고 알려진 한 명의 스타, 3가지 춤, 6곡의 노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광해, 암살, 곡성, 명랑, 군도, 해적, 관상, 써니 등 2글자 영화가 흥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도 법이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다. 인도 영화 중 몇 퍼센트가 마살라 타임이 들어있는 영화인지에 대한 수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제가 보는 인도 영화 기준으로는 10편 중 2편은 마살라 타임이 없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영화 속 춤추는 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살라 타임이 있는 영화의 비율이 실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마살라 타임이 없는 영화도 정말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인도 영화가 왜 춤을 추는가에 대한 기존에 떠돌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언급할 부분도 어쩌면 확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도 영화는 왜 춤을 추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화 홍보를 위한 마케팅 요소.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인도 영화 속 마살라 타임은 영화 홍보용으로 활용됩니다. 2019년 최고의 흥행작인 사오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오는 8월 30일에 개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전에 무려 4편의 마살라 타임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7월 7일, 8월 2일, 8월 19일, 8월 26일. 영화의 예고편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음악 자체로 소비되면서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의 특성상 라디오에도 나올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예고편은 반복해서 보지 않지만 마살라 타임은 뮤직비디오처럼 반복해서 보게 되며 사람들이 스스로 퍼뜨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인도 영화 시장에서 영화 개봉 전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살라 타임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의 마케팅 비용은 제작비의 30% 수준인 반면 인도 영화는 5에서 6%에서 지금은 10에서 15%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산업이 된 영화 음악. 지금 인도 영화 음악은 인도 음악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도 영화 음악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도 역시 음원 판매가 늘어나고 앨범이 많이 팔리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2000년대에 500만 장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도 OST이며 2010년대에 76만 장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도 OST입니다. 인도 영화 음악은 스토리라인이 가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음악이 들어갈 곳을 정하고 음악이 담아야 할 내용을 음악 감독과 작사가에게 전달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전문적인 가수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하고 배우는 영화에서 립싱크를 합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 영화 음악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에는 주요 음악이 보통 4곡에서 6곡이 나오는데 연간 20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 영화 시장에서만 음악이 10,000곡이 발표됩니다. 인도 영화 시장은 규모가 크고 돈이 몰려있는 곳이기에
인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 음악으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과 인재가 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음악이 나오게 되고 대중들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가 지망생들이 소설보다는 돈이 몰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대본 쪽으로 몰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영화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영화 음악 자체로도 큰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영화에서는 관객의 외면이 있지 않은 이상 마살라 타임을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살라 타임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 홍보를 위한 마케팅 요소, 거대한 산업이 된 인도 영화 음악은 현재 왜 인도 영화에서 마살라 타임이 지속되는지의 이유를 찾아본 것이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도 영화의 마살라 타임의 기원은 놀랍게도 헐리우드에서 찾게 됩니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도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라, 규모가 큰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헐리우드에는 정말 많은 뮤지컬 영화가 존재했습니다. 인도 영화의 미래는 어떨까요? 크게 흥행하는 영화 중 마살라 타임이 없는 영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인도 영화에서 춤추는 장면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그 어떤 나라도 한 단어로 자국의 영화 이미지를 만들 수 없었을 때 인도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도 영화는 춤과 노래라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인도 영화의 매력은 점점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물랑루즈 감독은 볼리우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했고 발리우드풍 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놀아줘는 카레를 외치고 한국 드라마에서도 마살라 타임을 보게 되고 유튜브에는 볼리우드 댄스 커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살라 타임이 들어간 영화 편수는 줄어들겠지만 마살라 타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영화에서는 더욱더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영화 전문 채널 이야기방이었습니다.